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픽은 오랜만에 한국의 미래에서 위기 시그널에 대한 뉴스픽인데요. 한 장씩 한 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로부터 보면 한국은행 금리가 인하되었죠. 연 1.25%를 인하했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금리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하향 했고 최근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1.25%까지 내리는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돈이죠, 돈. 돈이 시장에 얼만큼 늘어나느냐. 금리를 인하하면 돈이 계속 팽창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도 우리는 본원 통화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단에 있는 표처럼 2001년부터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본원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뭐 M1, M2, LF 뭐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금리가 인하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본원 통화량, 시장의 돈이 늘어났다. 뭐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좀 더 넓은 측면에서 시각화를 하면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통화량이 증가했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금리를 또 내렸으니까 시장의 통화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통화 승수가 하락세가 되었다는 거죠. 통화 승수가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이 시중에 나오면 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확대되는 배율을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뭐 한국에서 10,000원을 시중에 풀어내면 그것이 통화 승수에 따라서 때로는 20배 또는 25배 때로는 뭐 16배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10,000원을 뿌리면 시중에 20만 원이 돌고 10,000원을 뿌리면 어떨 때는 16만 원이 돌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을 통화 승수라고 하는데 그 통화 승수가 하락세에 있다라는 거죠. 지난 8월 통화 승수가 15.6배, 전월에는 16배여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분석을 보니까 5만 원권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걸 신용 창조라고 얘기하죠. 돈을 빌려 쓰고 대출하고 다시 예금을 하면 또 대출을 하고 이러면서 통화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것들이 신용 창조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하는 의미는 이제 뭐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 돈이 많다, 유동성이 많다, 풍부하다. 뭐 금리를 계속 낮췄으니까 유동성이 풍부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돈이 돌지 않는다. 돈이 많이 뿌려졌으면 어, 곳곳으로 돌아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지 않는다는 거죠. 즉 돈이 어딘가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데 돌지 않는다. 그리고 멈춰 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시간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멈췄는지, 왜 멈췄는지, 어디에 있는지. 첫 번째는 은행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한다는 거죠. 11월 7일자 기사를 보니까 8월 기준 예금은행 정기예금 잔액표를 봤을 때 751조 7천억 원이 은행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있다. 금리가 그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 시장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쓰면 많이 쓰면 저금량이 줄어들겠죠. 줄어들 텐데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는 거죠. 소비를 줄이고. 그럼 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을 보면 우하향하고 있고요. 신규 수주도 줄고 있죠. 기업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기업의 현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일자리가 불안하다, 불확실하다. 기업이 불안하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늘지 않겠죠.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도 줄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심지어는 40대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데 40대 일자리도 줄고 있고요. 다방면에서 지금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구조조정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고 있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LCD가 중국의 어떤 치킨 게임 이런 것들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 직원의 25%를 구조조정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정확하게 LG 디스플레이 근로자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대략 15,000명에서 17,000명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5%면 3,000명이 좀 넘는 인원들이 구조조정을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군산의 GMD 공장이 닫았을 때 전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었죠. 그때 인원이 얼마였냐면 1,6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300명은 타 지역의 GM 공장으로 분산 배치가 되어지고요. 300명은 임금 없이 휴직이 아니죠. 300명은 임금 없이 잠깐 쉬는 그런 과정이 들어갔고요. 1,000명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실업자가 된 거죠. 근데 이번에 LG 디스플레이 LCD는 3,000명이 넘는 규모가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1,000명이 구조조정 됐을 때는 온 국가가 떠들썩했는데, LCD의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실업자가 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잠잠합니다. 만성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뉴스가 더 커서 그런 건지를 알 수 없으나, 지금 분명한 사실은 일자리의 미래가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기업들의 미래도 점점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소비를 멈추고,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꼭 필요한 소비는 하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저축하는 형태로, 시장에 투자할 것도 없고 돈을 굴릴 데도 없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저축하는, 실탄을 준비하는 미래를 위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돈이 어디로 갔을까 봤더니 역시 기업들도 위기 대응 실탄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11월 5일자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현금 보유액이 100조를 돌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104조 9,892억 원. 굉장히 큰 돈이죠. 한때 90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04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이 그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삼성만 그렇게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예금을 보니까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420조 3천억 원 정도를 예금하고 있다. 현금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회자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산이 한 300조, 또 100대 기업이 가지고 100대 기업, 전체 기업인가요?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산이 700조 된다. 그런 얘기도 풍문으로 있는 것을 봤을 때 기업들조차도 현금을 그냥 쌓아두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순하게 그런 풍문이 아니고 통계로 잡힌 개인들의 예금과 기업들의 예금의 총액을 보더라도 1,100조가 넘는 금액들이 지금 은행에 있다라는 것이 팩트임에 분명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은 소비를 하지 않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위기가 언제 오느냐, 시기는 불확실성이지만 반드시 위기는 어느 때가 되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바꿀 만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동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개인과 기업들이
그런 위기 앞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현금이 또 어디로 가느냐,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죠. 마늘밭에 있나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뭐 부자들은 개인 통장이 아니라 뭐 집에 아니면 어떤 밭에 뭐 5만 원권을 숨겨놨다 뭐 이런 얘기들, 풍무로 들리는 뭐 그런 얘기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저축량을 볼 때에 이거는 이 시그널은 분명히 위기의 징후다 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한국의 미래, 이런 시그널들이 차츰차츰 쌓여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다 징후와 시그널을 주면서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위기는 지금 진행형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작도 하지 않았다. 라고 보여지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위기 앞에 잘 준비해서 더 나은 미래를 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가면 참 좋겠다라고 여겨지고, 지금 위기의 시그널들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현명한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뉴스픽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